지호야, 일어나야지. 이불 속에서 작은 몸이 꿈틀거렸어요. 우리 지호 학교 가야지. 늦겠어. 지호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11살짜리 초등학교 5학년 손주. 작년보다 키가 제법 컸지만 아직도 제 품에 쏙 안기는 작은 아이였어요. 할머니. 응, 할머니 여기 있어. 씻고 나와. 밥 차려놨어. 지호가 비틀비틀 화장실로 갔습니다. 저는 지호가 입을 교복을 침대 위에 펴놨어요. 양말도 챙기고 신발도 현관에 미리 꺼내뒀습니다. 아침밥은 언제나 같은 풍경이었어요. 지호는 밥을 먹으면서 말이 없었습니다. 원래 아침엔 잠이 덜 깬 탓에 조용했어요. 저는 국을 더 떠주며 물었습니다. 어제 숙제 다 했어? 응. 준비물은? 챙겼어. 오늘 태권도 가는 날이지. 그때였어요. 지호가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그러고는 다시 밥을 떴습니다. 응.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호가 밥 먹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오늘도 9시에 끝나지? 할머니가 데리러 갈게. 저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호 학교에서 밥 잘 먹어야 해. 응. 할머니 다녀올게. 그래, 조심히 가. 지호가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5년입니다. 제가 지호를 키운 지 벌써 5년이 됐어요. 지호가 6살 때였습니다. 딸이 집을 나갔거든요. 5년 전 그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하려면 그날을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5년 전 가을이었어요. 딸 미진이가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었어요.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3천만 원이 넘는 빚을 졌습니다. 그날 딸이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어. 저는 평생 모은 돈을 털어서 딸 빚을 갚았습니다. 퇴직금, 예금, 적금 다 합쳐서 겨우 갚았어요. 그리고 딸한테 말했습니다. 미진아, 이제 정신 차려야지. 지호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딸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빚은 갚았지만 또 다른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 따라 서울로 가버렸습니다. 엄마, 지호는 엄마가 좀 키워줘. 나 정신 좀 차리고 올게. 미안해.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6살짜리 지호는 엄마가 왜 안 오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울었어요. 할머니, 엄마 언제 와? 곧 올 거야, 우리 지호.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호는 더 이상 엄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지호는 엄마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담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엄마가 없었던 것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더 가슴 아팠어요. 지호를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60 넘은 나이에 초등학생을 키운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 싸고 학교 보내고 숙제 봐주고 학부모 상담 가고 젊은 엄마들도 힘들어하는 일을 저는 해내야 했어요.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휘청거리고 눈은 침침한데 말이에요. 하지만 지호 웃는 얼굴 보면 다 잊어버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급식 너무 맛있었어. 할머니, 나 수학시험 90점 맞았어. 할머니 사랑해. 그 말들이 저를 살게 만들었어요. 오후 2시쯤 저는 지호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학교 시간이 2시 30분이거든요. 학교 앞 문방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호가 친구들과 함께 나왔어요. 할머니, 지호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지호, 오늘 학교 재밌었어? 응. 체육 시간에 피고했어. 그래. 우리 팀이 이겼어. 응. 집으로 가는 길에 지호는 신나서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랑 놀았던 이야기, 선생님이 칭찬했던 이야기, 급식이 맛있었던 이야기. 저는 지호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이게 평범한 우리 일상이었어요. 집에 와서 지호는 숙제를 했고, 저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6시에 저녁을 먹고 지호는 씻었어요. 그리고 7시가 되기 전에 태권도복을 입었습니다. 흰색 도복에 노란색 띠. 지호가 태권도를 시작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 동네 태권도관 관장님이 전단지를 돌렸거든요. 초등학생 무료 체험. 저는 지호한테 권했어요. 지호야, 태권도 한번 배워볼래? 남자애들은 운동을 해야 해. 처음엔 지호가 싫어했어요. 하지만 체험 수업 가더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월수금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관장님이 좋은 분이셨어요. 40대 남자분인데 아이들한테 친절했습니다. 학부모 상담도 잘해주시고요. 할머니, 지호 태권도 소질 있어요. 자세도 좋고 열심히 하고요. 그 말에 저는 기뻤어요. 지호가 뭔가 잘하는 게 있다니.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지호가 태권도 다녀온 날이면 항상 방문을 닫고 나오질 않았어요. 월요일 저녁 9시 30분. 태권도에서 데리고 와서 씻기고 재웠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세게 닫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물을 잠갔어요. 그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호 방문 앞에서요.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아직 자지 않았나 봐요. 그때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 흐느끼는 소리.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지호가 이불 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제 손가락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한참 후에야 대답이 들렸어요. 아니에요. 그 짧은 대답 속에 숨겨진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어요. 열리지 않았어요. 안에서 잠가뒀나 봐요. 11살짜리가 할머니를 피해 방문을 잠그다니.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지호야, 문 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문을 열라고 강요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들어가서 안아주고 싶은 건가요? 할머니, 진짜 괜찮아요. 자고 싶어요. 어린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손은 여전히 손잡이 위에 있었고,
이마는 차가운 문짝에 닿아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어요. 째깍째깍. 1분이 지나갔습니다. 발을 떼지 못했어요. 저 안에서 손주가 울고 있는데 할머니인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결국 손을 내렸어요. 손잡이에서 손을 떼는 순간 뭔가 중요한 걸 놓치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지호 방문에서 여전히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호가 우는 소리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0시 15분. 침대에 누워야 할 시간이었지만 눈이 멀뚱멀뚱했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왜 울까요? 태권도가 힘든 걸까요? 친구들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얕은 잠이었습니다.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깼어요. 혹시 지호가 부르나 싶어서요. 하지만 지호는 끝내 부르지 않았습니다. 수요일도 금요일도 똑같았어요. 태권도 끝나고 9시에 데리러 가면 지호는 할머니 하고 달려왔습니다. 상기된 얼굴, 땀 젖은 이마. 차에 태우고 집으로 오는 동안 지호는 창밖만 봤어요. 물어봐도 아니요, 괜찮아요. 그리고 30분 후 어김없이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 저는 매번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 놨다 반복했어요.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문을 두드려도 자고 있어요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으면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째깍째깍.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패턴이 너무 분명했어요. 태권도 가는 날만 우는 지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토요일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지호 앞에 김밥을 놓으며 최대한 가볍게 물었습니다. 태권도 재밌어? 응. 숟가락을 든 손이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요즘 훈련 힘들지 않아? 아니. 짧은 대답들. 저는 지호 손을 잡았어요. 그럼 왜 태권도 다녀온 날이면 울어? 지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힘이 빠졌어요. 안 울었어. 거짓말하는 입술이 떨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다시 밥을 떴어요.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일요일, 시장에서 김순자 씨를 만났어요. 고등어를 고르는 척하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태권도관 관장님이 어떤지, 혹시 체벌하진 않는지. 무슨 소리야? 관장님 좋은 분인데. 우리 애는 태권도 가는 날 더 신나해.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괜찮다는데 왜 지호만 우는 걸까? 그날 저녁 TV를 보다가 물었습니다. 태권도 그만둘까? 지호가 확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관장님한테 이야기해 볼까? 훈련 좀 줄여달라고. 아니. 소리쳤어요. 지호가 제게 소리 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절대 안 그만둘 거야. 할머니가 관장님한테 말하지 마. 제발.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울면서도 그만두긴 싫다고 해요. 관장님한테 말하는 것도 싫대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빨래를 했습니다. 태권도복 주머니를 뒤지는데 뭔가 만져졌어요. 구겨진 종이. 펼쳤습니다. 분홍색 편지지. 볼펜으로 쓴 글씨. 익숙한 글씨체였어요. 돋보기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호야, 엄마야. 할머니는 너를 키울 능력이 안 돼. 할머니도 사실은 너를 미워할 거야. 너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러니까 너도 할머니를 미워해야 해. 다음 주 토요일에 태권도관 앞에서 만나자. 엄마가 지호 데리러 갈게. 할머니한테는 비밀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흐려졌어요.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미진이었어요. 5년 만에 나타난 딸이 손주한테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꽉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더 구겨졌어요.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호가 울었구나. 엄마는 보고 싶은데 엄마는 할머니가 자기를 미워할 거라고 하고 11살짜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밤마다 혼자 이불 속에서 이 고민을 안고 울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미진아, 어떡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편지를 다시 봤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태권도관 앞에서 만나자. 오늘이 월요일. 6일 후입니다.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생각했어요. 이 편지가 어떻게 지호한테 전달됐을까? 태권도복 주머니에 있었다는 건 태권도관에서 받았다는 뜻이에요. 관장님이 전해준 걸까요? 아니면 딸이 직접 왔을까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네, 해동 태권도관입니다. 관장님 목소리였어요. 관장님, 저 이지호 할머니예요. 아, 할머님. 무슨 일이세요? 뭐라고 물어야 하죠? 편지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더 조사해야 하나요? 혹시 지호가 요즘 태권도 할 때 힘들어 하나요? 아니요. 지호 잘하고 있어요. 그럼. 혹시 지호한테 무슨 특별한 일 없었나요? 침묵이 흘렀어요. 짧은 침묵이었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할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관장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아니, 그냥 지호가 요즘 좀 우울해 보여서요. 그렇군요. 제가 지호 좀 더 잘 챙겨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느껴졌어요.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거든요. 관장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딸이 찾아왔다는 걸, 편지를 전해줬다는 걸.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 태권도관에 가야겠어요. 관장님을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겠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해요. 우리 지호를 지키기 위해서. 화요일 저녁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어요. 오늘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태권도관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씩 올랐습니다. 숨이 찼어요. 2층이 이렇게 높았나 싶었습니다. 문을 열자 땀 냄새와 함께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관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40대 남자. 인상은 괜찮아 보였어요. 하지만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죠.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허리가 아팠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앞차기. 관장님 목소리가 울렸어요. 아이들이 일렬로 발을 차 올렸습니다. 지호도 그 사이에 있었어요. 땀이 맺혔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호야, 너는 여기 좀 더 있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쉬는데 지호만 남았습니다. 발차기 자세가 불안해. 다시. 지호가 발을 찼어요. 더 높게. 한 번 더. 목소리가 점점 엄격해졌습니다. 저는 의자 끝에 앉아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왜 지호만 따로 시키는 걸까요? 8시가 넘었을 때 수업이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나갔지만 지호는 나오지 않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들여다봤습니다. 관장님과 지호만 남아 있었어요. 앞차기 20회. 지호가 발을 차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15번쯤 됐을 때 비틀거렸어요. 쉬지 마. 20번을 채우고 지호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지호를 혹사시키고 있어. 그래서 지호가 매번 울었던 거야. 9시 10분, 지호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차에 태우고 집으로 오는 길, 백미러로 지호를 봤어요.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어요. 뭐라고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씻기고 재웠습니다. 30분 후 또 들렸어요. 흐느끼는 소리. 이번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 섰어요. 이마를 문짝에 기댔습니다. 차가웠어요. 지호가 이불 속에서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요일 오후 태권도관 앞 편의점에 갔어요. 학부모들 사이에 끼어 앉았습니다. 커피를 샀어요. 마시지도 않으면서요. 요즘 애들 태권도 잘 다니죠? 넌지시 물었습니다. 네, 우리 애는 재밌어 해요. 관장님은 어때요? 좋으시죠? 자신감 많이 생겼어요. 제 손이 뜨거운 컵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놓지 않았어요. 혹시 아이들 따로 남겨서. 아, 그거요? 대회 준비 아닐까요? 대회요? 다음 달에 시합 있잖아요. 지호 잘한대요. 멍해졌습니다. 대회 준비라고요? 편의점을 나왔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집으로 걸어오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착각한 걸까요? 관장님은 나쁜 사람이 아닌 걸까요? 그럼 왜 지호는 우는 걸까요? 그날 밤 방문이 열렸어요. 지호가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고 제 옆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응. 엄마. 언제 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5년 만이었습니다. 지호가 엄마 이야기를 꺼낸 게. 엄마가 편지 보냈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나 만나고 싶대. 그런데 지호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가 할머니는 나 미워할 거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호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는 나 미워. 아니야. 지호야, 할머니는 너를 너무 사랑해. 미워한다니. 절대 아니야. 지호가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나는
엄마도 보고 싶고 할머니도 좋은데. 지호를 토닥이며 생각했어요. 관장님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딸이었어요. 5년 만에 나타나 손주한테 할머니를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딸. 토요일에 태권도관 앞에서 지호를 데려가려는 딸. 하지만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편지를 누가 전해준 건지, 관장님이 이 일에 연루되어 있는 건지. 내일 태권도관에 가야겠어요. 진실을 알아내야 합니다. 목요일 오후 6시 태권도관 계단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관장님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가방에서 구겨진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관장님, 이거 아세요? 편지를 보자 관장님 얼굴이 굳었어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한 달 전쯤 지호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편지 좀 전해달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관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좋은 일인 줄 알았다고, 엄마가 아들 찾는 건데 뭐가 문제겠냐고, 그래서 사물함에 넣어뒀다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이후로 지호가 이상해졌어요. 훈련 끝나고 혼자 남아서 우는 거예요. 관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제가 오해했던 거였어요. 관장님은 지호를 걱정해서 따로 상담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사물함. 보여주실 수 있어요? 탈의실 벽에 작은 사물함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이지호 이름표가 붙은 사물함 앞에 섰습니다. 관장님이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0-5-1-9. 지호 생일.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태권도 용품 옆에 분홍색 편지지가 여러 장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꺼냈습니다. 하나, 둘, 셋. 7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어요. 지호야, 엄마야. 엄마가 지호 너무 보고 싶어. 처음엔 그냥 그리움이었어요. 두 번째 편지. 할머니가 엄마한테 오지 말래. 할머니가 엄마를 미워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세 번째 편지. 할머니가 엄마를 쫓아냈어.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야. 손이 더 떨렸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편지를 펼칠수록 내용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7번째 편지가 가장 최근 것이었어요. 이제 참을 수 없어. 엄마가 지호 데리러 갈게. 토요일 태권도관 앞에서 만나자. 할머니 없이 우리 둘이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편지들을 쥔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었어요. 한 달 동안 지호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런 편지를 받았던 거예요. 엄마는 보고 싶은데 엄마는 할머니를 미워하래요. 할머니는 자기를 키워주는데 엄마는 할머니 없이 살자고 해요. 11살짜리가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할머님, 관장님이 물을 가져다 줬어요. 물을 마셨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사물함 안쪽에 작은 상자가 보였어요. 꺼내서 열었습니다. 초콜릿 몇 개. 그리고 메모. 지호야, 엄마가 사준 거야. 맛있게 먹어.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선물까지 보냈구나. 지호는 이걸 받고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엄마가 준 초콜릿을 먹으면 할머니한테 미안하고
안 먹으면 엄마한테 미안하고 그렇게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손도 대지 못했을 거예요. 편지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차 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미진아, 너 엄마 자격 없어. 다시는 나타나지 마. 제가 한 말이었어요. 너무 심했을까요? 딸이 그 말에 상처받았을까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딸이 먼저 지호를 버리고 갔잖아.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딸도 힘들었을 거예요. 빚에 쫓기고 미래가 안 보이고. 그때 제가 좀 더 따뜻하게 대했다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지호를 지켜야 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서 지호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연필을 쥔 작은 손. 공책에 고개 숙인 모습.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아이가 한 달 동안 혼자 그 고민을 안고 있었다니. 할머니한테도 엄마한테도 말 못하고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면서 지호야. 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지호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응, 알아.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야. 지호가 연필을 놓았습니다. 알아, 할머니.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알고 있었구나. 엄마가 그렇게 말해도 지호는 할머니가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도 엄마는 보고 싶으니까 그 사이에서 혼자 괴로워했구나. 지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나도 할머니 사랑해. 꼭 껴안았어요.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면 토요일이에요. 딸이 태권도관 앞에서 지호를 데려가려고 올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랍에서 편지들을 꺼냈어요. 하나하나 다시 펼쳤습니다. 이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딸이 손주한테 할머니를 미워하라고 세뇌한 증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손이 떨려서 흔들렸지만 다시 찍었어요. 저장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야겠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토요일에 딸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대화로 풀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으니까요. 달력을 봤어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틀 후면 5년 만에 딸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지호는 내가 버린 아이야 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넌 지호 엄마야 라고 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호를 데려가게 할 수는 없다는 것. 5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싸고 밤새 간호하고 그렇게 키운 아이를 이제 와서 빼앗길 수는 없어요.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저 달빛 아래 어디선가 딸도 깨어 있을까요? 지호 생각하며. 아니면 다른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다만 이틀 후면 알게 되겠죠. 준비해야 합니다. 토요일 오후 2시 태권도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손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5년 만에 딸을 보는 거예요. 제가 낳아서 키운 딸. 그 딸이 이제 손주를 데려가려고 오고 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2시 30분. 3시. 3시 15분.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3시쯤이었을까요?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태권도관 앞에 섰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명품 핸드백을 든 여자가 내렸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 미진이었어요. 5년 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머리는 웨이브로 말았고 화장은 짙었고 옷은 비싸 보였어요. 하지만 얼굴은 제가 아는 딸이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미진아. 딸이 고개를 돌리더니 굳었어요. 저를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가방에서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가 지호한테 보낸 거. 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정장을 입었고 키가 컸습니다. 인사하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강민호. 이 남자가 우리 지호를 데려가려는 거구나. 딸이 말했어요. 이제 달라졌다고, 제대로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살려면 지호가 필요한 거잖아요. 5년 동안 어디 있었어? 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민호가 끼어들었어요. 결혼할 거라고, 지호를 아들로 받아들일 거라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왜 남의 아들을 받아들여요? 물었습니다. 사랑해서라고 대답했지만 거짓말인 게 느껴졌어요. 자기 아들 못 낳으니까 지호가 필요한 거지. 강민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딸이 나섰어요. 지나친다고, 민호 씨는 진심이라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남자는 지호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저 쫓아내셨잖아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먼저 지호 버리고 도망갔잖아.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태권도관 앞에서 우리는 싸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그때였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 돌아봤어요. 지호가 서 있었습니다. 태권도복을 입은 채로. 토요일 특별 수업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딸이 달려갔습니다. 지호를 안으려 했지만 지호는 뒤로 물러났어요. 강민호가 다가갔습니다. 큰 집에서 살 수 있다고, 게임도 하고 맛있는 거 먹자고. 하지만 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딸이 막아섰어요. 지호 붙잡지 마세요. 붙잡는 게 아니야. 지호는 내가 키웠어. 이제 제가 키울 거예요. 너는 지호 엄마 자격 없어. 전 지호 친엄마예요. 우리는 또 싸웠습니다. 지호 앞에서. 그때 지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만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우리 둘 다 멈췄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도, 할머니도, 그만 싸워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지호가 우리 때문에 울고 있었어요. 엄마와 할머니가 싸우는 걸 보며 11살 아이가 이 광경을 견뎌야 한다니. 관장님이 나왔습니다. 지호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지호를 데려갈 거라고. 법적으로 양육권은 나한테 있어. 그럼 법원 가죠.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5년 전 그 딸이 아니었어요. 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강민호가 끼어들었어요. 합의하자고, 양육비를 주겠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지호는 물건이 아니에요. 소리쳤어요. 자기 아들 못 낳으니까 지호가 필요한 거잖아요. 집안 체면 때문이잖아요. 강민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딸이 소리쳤어요.
지나친다고 사과하라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제가 맞다는 걸. 지호를 1년 동안 만나보세요. 주말마다. 지호가 원하면 그때 데려가세요.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거절했어요. 지금 당장 데려갈 거라고. 급한 거였어요. 결혼 날짜를 잡아놨나 봅니다. 지호는 내 결혼 도구가 아니야. 조용히 말했어요. 지호는 사람이야. 내 아들이야. 딸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강민호가 딸을 데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어요. 어머니,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차가 떠났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벤치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호가 우는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그만 싸워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뭘 한 거죠? 지호 앞에서 딸과 싸웠어요. 소리 지르고 화내고. 지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엄마와 할머니가 자기 때문에 싸우는 걸 보며 눈물이 났어요. 태권도관 문을 받습니다. 저 안에 지호가 있어요. 관장님과 함께.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떨렸어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오후 5시쯤 됐나 봅니다. 태권도관 문이 열렸어요. 관장님이 나왔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호는요? 안에서 쉬고 있어요. 많이 놀랐나 봐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지호 앞에서 싸웠어요. 할머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관장님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지호는 강한 아이예요. 견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하죠? 관장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 일어났습니다. 지호 데리러 갈게요. 태권도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호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다가갔어요. 지호야. 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할머니. 앉았습니다. 지호 옆에. 미안해, 지호야. 지호를 안았어요. 할머니가. 지호 앞에서 싸워서 미안해. 지호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나 어떻게 해야 해?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호한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지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저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집에 도착해서 지호를 재웠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 일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딸의 차가운 목소리, 강민호의 가식적인 웃음, 지호의 눈물.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울렸어요. 이제 법정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만나야 하고, 증거를 모아야 하고, 전략을 세워야 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일어나 지호 방문을 열었어요.
지호가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꼭 끌어안고 다가가 이불을 덮어줬어요. 지호 얼굴을 봤습니다. 자면서도 눈썹이 찡그려져 있었어요. 미안해, 지호야.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방을 나왔어요. 내일부터 싸워야 합니다. 우리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씩. 관장님 사무실에 지호가 앉아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달려와 안기는 지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떨렸어요. 무서웠다고, 엄마랑 할머니가 싸워서 무서웠다고. 미안해, 지호야. 속삭였습니다. 데려가지 않을 거라고, 할머니가 지켜줄 거라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정말 지킬 수 있을까요? 관장님이 물을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민호에 대해 알아봤다고. 책상 서랍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강민호, 45세, 중견건설회사 대표, 2년 전 이혼, 전처는 유소은 씨.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관장님이 계속 말했어요. 친구 변호사를 통해 알아봤다고.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지만 실제로는 정서적 학대 의혹이 있었다고. 전처가 견디다 못해 이혼했다는 소문.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리고 강민호 씨 어머니가 아들한테 대를 이어야 한다고 압박했대요. 관장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이가 안 생기니까 전처를 학대했대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대가 끊긴다면서요. 숨이 막혔습니다. 지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도구로 쓰려는 거였어요. 어머니한테 보여주려고. 아들 데려왔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관장님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변호사 친구를 만나보라고. 전처 연락처도 알아볼 수 있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처를 만나야겠어요. 강민호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저녁 7시 변호사 사무실. 박지영. 30대 여성 변호사였어요. 상황은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5년 동안 실질적으로 양육했으니 법원에서도 인정할 거라고. 가슴이 조금 놓였어요. 하지만 박지영 변호사가 꺼낸 다음 말에 다시 긴장했습니다. 유소은 씨 연락처를 알아냈다고. 내일 오전에 만날 수 있다고. 같이 가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요일 오전 10시 강남의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40대 초반쯤.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유소은. 강민호의 전처. 자리에 앉았어요. 유소은이 커피잔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재혼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상대 여자에게 아들이 있다면서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아이. 불쌍하네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를 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그 아이 데려가게 하지 말라고. 강민호는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머니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고.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가 압박했다고 했습니다. 빨리 아들 낳으라고. 대를 이어야 한다고. 1년,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강민호가 변했다고. 처음엔 짜증내는 정도였지만 점점 심해졌다고.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대가 끊긴다. 쓸모없는 여자.
너만 아니면 다른 여자 만나서 아들 낳았다. 매일 그런 말을 들었다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밤마다 오늘도 임신 안 했지? 물어봤다고. 생리 시작하면 방문 쾅 닫고 나가버렸다고. 유소은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시어머니는 더 심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자격 없다고, 아들 인생 망친다고, 사람 취급 안 했다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했다고. 그런데 이혼할 때 시어머니가 말했다고 해요. 내 아들이 다른 여자 만나서 아들 낳을 거다. 너 같은 여자는 버려도 돼.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다른 여자 만나서 그 여자 아들을 데려오는 거였어요. 유소은이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제발 그 아이 보내지 말라고. 강민호 어머니는 손주한테도 똑같이 할 거라고. 넌 진짜 손주가 아니다. 너 때문에 우리 대가 더러워진다. 그런 말을 할 거라고. 그리고 강민호도 결국엔 실망할 거라고 했어요. 역시 내 피가 아니라서 그래. 진짜 아들이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2년 동안 그 집에서 지옥을 살았다고. 그 아이를 그런 곳에 보낼 수 없다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막아주세요. 눈물이 났어요. 지호가 그런 집에 간다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넌 진짜 손주가 아니야. 그런 말을 들으며 살아야 한다니. 할머니를 그리워하면서도 돌아올 수 없다니. 고맙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법정 가면 증언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강민호가 어떤 사람인지, 그 집안이 어떤 곳인지 다 말하겠다고. 박지영 변호사가 메모했어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유소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한다고. 그 집에 아이가 가면 안 된다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박지영 변호사가 말했어요. 법적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호 엄마 측에서 양육권 소송을 걸어올 거라고. 이길 수 있을까요?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5년 동안 실질적으로 양육했고, 친모는 방치했고, 게다가 유소은 씨 증언까지 있으면 강민호 양부 자격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지호를 지킬 수 있어요. 그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관장님이 말했습니다.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고. 자기도 돕겠다고. 유소은 씨도 함께하고 다 같이 지호를 지킬 거라고. 눈물이 났어요. 고마웠습니다. 5년 동안 혼자였어요. 지호 키우면서 딸 빚 갚으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친척들은 내가 왜 키우냐고 했고 동네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관장님이 있고 박지영 변호사가 있고 유소은 씨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호를 지키려고 함께 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했어요. 관장님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 지호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아이니까요. 박지영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준비 잘하면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유소은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2년 동안 지옥을 살았다던 그 말. 지호가 그런 곳에 갈 뻔했다니. 아니, 갈 수 없어요. 절대로. 딸이 변호사를 선임한대요. 법정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도 준비됐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편지들,
5년간의 양육 기록. 증인도 있어요. 관장님 유소은 씨. 그리고 무엇보다 지호가 있어요. 지호는 할머니랑 살고 싶어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호가 관장님 부인과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할머니. 달려와 안겼습니다. 꼭 껴안았어요. 이 아이를 지킬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월요일 아침 등기후 편이 왔습니다. 법원 봉투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뜯었습니다. 양육권 및 친권자 변경 청구 사건. 청구인 이미진. 딸이 정말로 소송을 걸었어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진짜 법정까지 가게 됐구나. 친딸과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구나. 박지영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조정 기일은 2주 후라고 했어요. 예상했던 거라고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어요. 그날 오후 지호 학교 앞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검은색 외제차가 섰습니다. 딸이 탄 차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울렸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지호도 친구들과 함께. 딸이 차에서 내렸어요. 지호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호가 걸음을 멈췄어요. 딸이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지호야! 소리쳤습니다. 목이 쉬었어요. 달려갔어요. 딸이 지호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지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싸우지 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주변 학부모들이 쳐다봤어요. 손가락질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이 달려 나왔습니다. 교무실로 가자고 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등록된 보호자에게만 아이를 인계할 수 있다고. 딸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를 쏘아봤습니다. 법원 가면 이긴다고 친모니까. 해봐.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이 휙 돌아서서 나갔어요. 지호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떨렸어요.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빨리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지호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주 후 법원 조정실 앞 딸을 만났어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옆에는 강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60대 후반 여자. 명품 옷에 진주 목걸이. 강민호 어머니였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마치 물건 보듯이. 손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지호가 곧 자기 손주 될 거라고. 당신 나이에 무슨 수로 애 키우시오? 얼마 못 가 늙어 죽을 텐데. 숨이 막혔습니다. 박지영 변호사가 말렸지만 강민호 어머니는 계속했어요. 돈 얼마 주면 애 내놓겠소?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지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웃기는 소리.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소.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주보고 앉았어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딸이 대답했어요. 친모라고. 이제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다고. 박지영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 없었다고. 양육비도 안 줬다고. 딸이 힘들었다고 변명했어요. 조정위원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지호를 보낼 수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키웠다고 갑자기 환경 바뀌면 아이가 힘들어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조정위원은 친모가 키우겠다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친모면 다예요? 소리쳤습니다. 5년 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해요? 딸도 소리쳤어요. 버린 게 아니라고, 어쩔 수 없었다고. 그 빚은 제가 만든 거라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딸한테 사업하라고 부추겼어요.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박지영 변호사가 유소은 씨 진술서를 냈습니다. 조정위원이 읽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강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지호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거냐고. 강민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민호 어머니가 나섰어요. 큰 집에서 좋은 교육 시키고 뭐든 사주겠다고.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사랑은요? 강민호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간 지나면 사랑하게 될 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조정이 어렵다고 재판으로 가야겠다고. 지호 의견은 안 들어봐요? 물었습니다. 지호가 누구랑 살고 싶은지 물어달라고. 딸이 당황했어요.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 지호를 면담하겠다고. 조정실을 나오는데 딸이 저를 붙잡았어요. 후회할 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지호를 데려갈 거라고.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제가 낳은 딸이 맞나요? 5년 전 그 딸은 어디 갔을까요? 지호 안고 울던 그 딸은 이제 남은 건 차가운 눈빛과 집착뿐이었어요. 그날 밤 지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법원에서 의견을 듣는다고. 누구랑 살고 싶은지. 지호가 담요를 꼭 쥐었어요. 무섭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데려갈까 봐. 지호가 싫다고 하면 안 데려가. 말했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지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랑 살고 싶다고. 계속. 그래, 우리 계속 같이 살자. 토닥였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딸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떻게든 데려갈 거예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앞에서 지호 우는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강민호 어머니의 거만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돈 얼마 주면 애 내놓겠소? 지호를 물건 취급했어요. 사고 파는 물건처럼. 눈물이 났습니다. 지호가 저 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넌 진짜 손주가 아니야. 너 때문에 우리 대가 더러워진다. 유소은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며 살아야 한다니. 할머니를 그리워하면서도 돌아올 수 없다니. 안 돼. 중얼거렸어요. 절대 안 돼.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호 방문을 열었어요. 지호가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꼭 끌어안고 다가가 이불을 덮어줬어요. 자면서도 눈썹이 찡그려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호야.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꼭.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주면 지호 면담이에요. 지호가 잘 말할 수 있을까요? 판사님이 지호 의견을 존중해 줄까요? 아니면 친모라는 이유로 딸 손을 들어줄까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확실했어요.
지호를 지켜야 한다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일주일 후 법원 복도. 지호 면담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옆에 서서 기다렸어요. 지호는 조정위원과 단둘이 면담실에 들어갔습니다. 반대편에 딸과 강민호가 서 있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길게 느껴졌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째깍째깍 소리를 냈어요. 지호가 잘 말하고 있을까요? 무섭지는 않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조정위원이 나왔어요. 지호는 안에 있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가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잘 됐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호가 할머니랑 살고 싶다고 분명하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새아빠는 무섭다고 했대요. 학교 앞에서 끌어당겼던 게 기억에 남았나 봐요. 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정실안.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지호의 의견은 분명하다고. 할머니와 계속 살기를 원한다고. 딸이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고, 제 아들이라고. 하지만 조정위원은 단호했어요. 5년 방치, 편지로 세뇌, 아이의 거부. 이 모든 걸 고려하면 양육권 변경은 어렵다고. 딸이 재판 가겠다고 일어섰습니다. 강민호도 함께 나갔어요. 저도 박지영 변호사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딸과 강민호였습니다.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지호가 안 온다잖아요. 다른 방법 생각해야죠. 강민호 목소리였어요. 입양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딸이 얼어붙은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왜 이 결혼 찬성했는지 알잖아요. 지호 때문이잖아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지호가 안 오면 어머니가 결혼 허락 안 하실 거예요. 딸이 강민호 팔을 잡았나 봐요. 우리 사랑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요? 비웃는 웃음이 들렸어요. 미진 씨도 제 돈 때문에 만난 거잖아요. 거래였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서로 필요한 거였다고 했어요. 자기는 아들이 필요했고 딸은 경제적 안정이 필요했다고. 공평한 거래였는데 약속 못 지키면 거래가 성립 안 된다고. 지호 데려오세요. 그럼 결혼하죠. 못 데려오면 끝입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어요.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딸이 저렇게 이용당하고 있다니. 돈 때문에, 안정 때문에 저렇게 무너지고 있다니. 복도 구석으로 가서 딸을 불렀습니다. 미진아. 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다 들었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은 널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안다고 했어요. 알면서 왜 그래?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르바이트하고 월세 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강민호를 만나고 처음으로 편해졌다고. 돈 걱정 없이 좋은 데서 밥 먹고 좋은 옷 입고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지호를 팔면 안 되지. 말했습니다. 딸이 입을 다물었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하지만 딸은 비웃듯 말했어요. 5년 전엔 쫓아냈잖아요. 이제 와서 도와준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심했어. 딸이 멈췄어요. 어머니가 잘못했어. 넌 힘들었는데 난 너만 나무랐어. 빚도 제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업하라고 부추긴 것도 망했을 때 혼자 책임지게 한 것도. 미안해, 미진아. 딸도 울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미안하다고 지워버리고 도망간 것, 할머니를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친 것, 정말 나쁜 엄마라고 주저앉았습니다. 안았어요. 아니야. 넌 힘들었던 거야. 이제 그만하자고 지호한테 미안하다고 하자고 말했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면담실로 갔습니다. 지호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딸이 들어가자 뒤로 물러났습니다. 딸이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고 나쁜 엄마였다고 지워버리고 할머니 욕했다고 울었습니다. 돈 때문에 살기 힘들어서 정신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게 변명이 안 된다고, 엄마 자격 없다고. 지호가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고. 할머니랑 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사랑한다고. 엄마는 가끔 보러 오겠다고. 지호가 조금씩 다가왔어요.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냥 할머니랑 사는 게 좋다고. 지호가 딸을 안았습니다. 딸이 지호를 꼭 안으며 울었어요. 용서해줘서 고맙다고.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지영 변호사도 눈물을 닦았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강민호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지호는 못 데려간다고. 정신 차렸다고. 지호를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였다고. 결혼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민호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들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강민호 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딸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딸이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사냐고. 하나씩 하자고 말했습니다. 일 구하고. 주말에 보러 오라고 했어요. 딸이 저를 안았습니다. 감사하다고. 미안해, 미진아. 힘들게 해서.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지호가 우리를 보며 웃었어요. 이제 안 싸우냐고. 응. 이제 안 싸워.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지호가 제 손과 딸 손을 잡았어요. 함께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웠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완벽하진 않아요. 딸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저는 여전히 늙어가고 있고, 지호는 여전히 상처를 안고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함께니까. 지호 손이 따뜻했습니다. 딸 손도 따뜻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하고 상처 주고 헤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모일 수 있는 것.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지호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먹을 거야? 지호가 먹고 싶은 거. 피자. 그래, 피자 먹자. 딸도 웃었어요. 우리는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함께. 6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토요일 오전, 부엌에서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김 위에 밥을 펴고 참치를 올리고 오이와 당근을 얹었어요. 손에 익은 동작이었습니다. 한 줄, 두 줄. 지호가 좋아하는 참치김밥. 거실에서 지호가 책을 읽고 있었어요. 얼굴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6개월 전과는 달랐어요.
이제 지호는 밤에 울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놀았고 태권도도 열심히 다녔어요.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엄마가 언제 오냐고 물었어요. 2시쯤 온다고 대답했습니다. 지호가 웃었어요. 할머니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다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은 주말마다 왔어요. 강민호와 헤어진 후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스스로 번 돈으로 살았어요. 처음엔 힘들어했습니다. 손님들한테 욕도 먹고 발도 아프고 퇴근하면 녹초가 됐다고. 하지만 천천히 하자고 말했어요. 하나씩. 딸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얼굴에서 허영이 사라졌어요. 명품 가방 대신 천 가방을 들고 왔고 진한 화장 대신 맨 얼굴에 가까웠습니다. 표정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지호한테 진짜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지호와 놀아주고 숙제도 봐주고 이야기도 들어줬어요. 학교에서 뭐 했냐고, 친구들은 어떠냐고, 태권도는 재밌냐고. 지호는 신나게 이야기했고 딸은 웃으며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 가족이구나.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호가 뛰어가서 문을 열었어요. 딸이 지호를 안았습니다. 손에는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김밥, 나물 반찬. 특별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함께 먹으니 맛있었어요. 딸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풍 갈 때마다 할머니가 김밥 싸주었다고. 기억났어요. 딸이 어렸을 때 소풍 가는 날이면 새벽에 일어나서 김밥을 말았던 기억.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멀어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태권도 대회 있다고. 딸이 응원 가도 되냐고 물었어요. 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다고, 할머니도 오고 엄마도 오면 좋겠다고.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지호는 엄마를 무서워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갈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호는 할머니랑 살면서 주말에 엄마를 만났어요. 그게 지호한테 맞는 방식이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태권도 대회. 딸과 함께 체육관에 갔습니다. 관장님이 웃으며 맞아줬어요. 지호가 하얀 도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노란 띠를 맸어요. 소리쳤습니다. 파이팅! 지호가 저희를 보더니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겨루기 경기였습니다. 지호는 열심히 싸웠어요. 상대방도 잘했지만 지호도 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돌려차기로 점수를 냈어요. 결과는 2등이었습니다. 1등은 못했지만 기뻤어요. 딸이 지호를 안았습니다. 자랑스럽다고. 저도 안았어요. 최고라고. 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응원해줘서. 관장님이 다가왔어요. 1년 전보다 엄청 늘었다고 칭찬했습니다. 저를 보며 말했어요. 지호 덕분에 배웠다고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한테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장님이 없었으면 지호 못 지켰을 거라고 말했어요. 관장님은 제가 용기 냈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호는 트로피를 꼭 안고 있었고
딸은 옆에서 지호와 이야기했어요. 백미러로 둘을 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호 좋아하는 불고기. 오늘이 최고의 날이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대회도 나가고 엄마도 보고 할머니 불고기도 먹고 밥을 먹고 지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곤했나 봐요. 딸과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요즘 생각한다고 5년 전에 지호 버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잖아. 이제라도 제대로 된 엄마가 되려 한다고 했어요.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호 보면 안다고, 이제 엄마 만날 때 웃는다고. 딸이 눈물을 닦았어요. 감사하다고 지호 키워줘서. 당연한 거야. 우리 손주인데. 힘들었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힘들었지. 근데 후회 안 해. 창밖을 봤어요. 지호 키우면서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그리고 딸도 다시 만났다고. 우리 모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오랜만이라고. 딸이 저를 안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나도 사랑해, 미진아. 밤 10시쯤 딸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주에 또 온다고 했습니다. 지호 방에 들어갔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오늘 받은 트로피가 놓여 있었어요. 이마에 입 맞췄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어요.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에는 두려웠어요. 지호를 빼앗길까봐, 딸과 영영 멀어질까봐.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를 찾았어요. 지호는 할머니랑 살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주말에 엄마를 만나며 사랑을 느낍니다. 딸은 혼자 힘으로 살아가면서 자립심을 키우고 주말에 지호를 만나며 엄마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손주를 지키고 딸과 화해하고 이렇게 평화를 찾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어려운 날도 있고 걱정되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헤쳐나가고 있어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지호방 쪽을 봤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아마 지호가 트로피를 보려고 불을 켜놨나 봅니다. 웃으며 일어났어요. 불 끄러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엔 또 지호 좋아하는 김밥을 말아줘야죠. 그게 제 일상이에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 지호 웃음소리로 가득한 일상. 저는 이 일상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우리 지호와 함께 이렇게 살고 싶어요. 1년 후, 지호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됐어요. 딸은 카페 매니저로 승진했고 작은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우리 셋은 해운대 바닷가에 갔어요. 지호가 물장구 치며 놀았고 딸이 옆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봤어요. 지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같이 사진 찍자고. 일어나서 그들에게 갔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할머니와 엄마와 손주.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이 다른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함께. 그게 우리 가족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댓글에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